안녕하세요. 젊은 정치. 오늘은요, 꼰대 정치 심판하는 날, 안철수는 젊은 정치의 킹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부패한 정권을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는 선거다, 이거고요. 둘째는 내로남불만 일삼는 꼰대 정치를 청산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현재 문 정권이 무슨 부패를 그렇게 많이 했냐고요? 사실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네요. 핵심 세 가지는 이거죠. 먼저 국민을 상대로 아파트 가격을 잡아준다면서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더 올려버리고, 또 신도시 개발해서 국민들의 어떤 주택 안정을 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또 결과적으로 땅 투기를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해먹고 국민을 완전히 울려버린 거죠. 그리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이 민주당 정권이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정권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게다가 대법원까지 민주당이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퇴보시키고 자기들이 독재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민주당 정권 핵심 인사들이 전혀 도덕적이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거예요. 장관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또 시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가 정책을 악용을 해서 개인적인 탐욕을 추구한 짐승 같은 자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최근 4년간 그런 신문기사를 모아보면 아마도 큰 아파트 거실을 도배하고도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은 전부 그 행태가 비도덕적이던가 위선적이고 비민주적 또는 사적인 탐욕, 또 치졸함, 권력형 비리, 이런 것에 속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의 두 번째 큰 의미는요, 권력 욕심만 잔뜩 가지고 있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서 전혀 이 대한민국 정치를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꼰대 정치를 청산하고 젊은 정치를 대한민국 땅에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경제와 금융과 부동산과 또 도시계획, 기업정책 등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 지적이에요. 오직 운동권식 선동에만 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권력 욕심은 아주 하늘을 찔러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차지하려는 아주 이른바 더티한 정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꼰대 정치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과거에 내가 뭐 했네, 뭐 민주화 운동에 무슨 공헌을 했네, 그러니까 대접받고 우대해줘야 돼, 우리를 왜 안 알아줘, 이런 대접받고 특혜를 누려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죠. 뭐 이런 소리만 맨날 하면서 진짜 해야 할 일, 국민의 삶, 청년의 희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 정치, 이런 게 꼰대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심판을 하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정권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시민과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신성한 시민과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젊은 정치와 꼰대 정치를 잠깐 제가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젊은 정치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젊은 정치는 첫째, 2030 세대, 즉 청년층의 마인드를 대변한다. 그래서 젊은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젊은 정치는 좌파다, 우파다, 이런 쓸데없고 낡아 빠진 이념에 빠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이념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건 관계없이 결국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부강에 봉사하도록 정치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젊은 정치입니다. 셋째 젊은 정치는 폭이 넓다. 나이로는 전국에 있는 20대, 30대와 또 40대까지 갈 수 있고요. 지역은 가릴 필요가 없겠으나 비교적 2030 세대와 젊은 마인드가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이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젊은 정치는 개혁을 바라고 혁신을 갈망한다. 구태의연한 관습에 젖은 정치는 싫어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젊은 정치와 꼰대 정치의 특성 여러 가지들은 전부 순수하게 제가 개발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다섯째 젊은 정치는 겉으로 강하지는 않지만 내면이 탄탄하고 생각이 부드럽다. 그리고 생각과 대화의 균형 감각이 좋다. 그겁니다. 여섯 번째 젊은 정치는 매우 상식적이며 공정과 정의를 중시한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렇게 물으면 젊은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정의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일곱 번째 젊은 정치는 자유주의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고 시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자유가 곧 사회적인 생명이고 정치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젊은 정치는 실용주의적입니다. 무엇이든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털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과거 중국 개혁개방 시대의 덩샤오핑, 등소평의 실용주의와 통하는 면도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철수의 실용주의 정치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패한 정당이 나쁜 정당이고 권력 남용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이다. 또 부패하지 않고 정의로운 정치인과 정당과 또 정의로운 공정한 정부가 좋은 정부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깊은 진리는 단순한 것에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정치는요, 국민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상과 정치가 좋은 것이며 그렇지 못한 철학이나 이념은 미련 없이 저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던가 확 불로 태워서 소각 처리해서 국민의 삶과 국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역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인 거죠. 이상 간략하게 젊은 정치의 특성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꼰대 정치란 어떤 것인가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꼰대 정치는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현실을 그래서 잘 모릅니다. 현실인식이 약하고 과거에만 자꾸 과거 생각, 과거 얘기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이게 참 꼰대스럽죠. 두 번째 꼰대 정치는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하고 상대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이게 꼰대들의 정치 행태입니다.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는 협상이고 대화인데 대화는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맨날 싸우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꼰대 정치는 나의 말과 행동은 옳고 상대방 말과 행동은 다 잘못된 거다. 꼰대 정치는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태도가 전형적인 꼰대 정치예요. 일단 못된 생각에 젖어있는 정치, 이것이 꼰대 정치다. 네 번째는 쓸데없는 탐욕이 강하다. 소탐 대실형인 정치다. 작은 것에 치우쳐서 아주 그냥 꼼수를 부리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대의 큰 뜻을 잃어버리는 소인배 정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꼰대 정치는요, 보신주의예요. 보신주의.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국가와 국민 생각보다는 자기 일신의 안위, 자기 가족, 자기 영달과 명예유지, 자기 재산 불리기 위주 정책을 중시하는 매우 아주 쫌스럽게 짝이 없는 정치인이죠. 그겁니다. 여섯 번째는 꼰대 정치는 짧고 굵게 가는 정치가 아니고 가늘게 길게 욕심을 채우려는 간신배 같은 행태를 보인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꼰대 정치는 용감하게 분노하지 못합니다. 아직 못대가리 없죠. 늘 치졸하고 뒤에서 비겁하게 구경만 하고 있다가 떡만 얻어먹는 그런 정치 행태입니다. 이런 치졸한 꼰대 정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죠. 여덟 번째 꼰대 정치인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언제나 네네네 하면서 국회 가서 시키는 대로 손만 들고 우리가 거수기라 그러죠. 거수기 정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이런 거수기 정치 노릇만 하는 것을 꼰대 정치라고 해요. 또는 권력자 눈치만 살피다가
기회만 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9번째 꼰대 정치는 혼자서는 어떤 능력이나 용기나 비전이 없으니까 늘 어울려서 패거리 정치를 하려 해요. 패거리 정치. 물론 정치가 정당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패거리하고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꼰대 정치인들은 저들끼리 나눠 먹고 자기들만의 낙원을 만들어서 매우 배타적인 집단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의원이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네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젊은 정치와 꼰대 정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치는 당연히 꼰대 정치를 청산해버리고 저 쓰레기통에 소각해버리고 심판할 건 심판을 하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젊은 정치로 나아가고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젊은 정치의 대명사는 당연히 안철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안철수처럼 가장 확실하게 젊은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정치인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아름다워지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안철수 같은 젊은 정치의 선구자가 앞으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중도 보수 정치를 이끌어주고 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고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와 디지털 4차 산업까지도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킴TV는 젊은 정치를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